고도리형의 인생극장 문 앞에 아들. 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회의가 길어져서. 문자 메시지를 보며 저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오겠다고 했다가 못 온다고 하는 게. 여러분, 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 같은 어머니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 서울 서쪽 낡은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던 박미순이에요. 이제는 그 집을 떠나 혼자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그건 제 아들이 끝내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0년 전 남편과 저는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해서 2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남편은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저는 파출을 다니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죠. 그렇게 해서 45에 겨우 장만한 32평 아파트. 여보, 드디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남편이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래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그 집에서 아들 준호를 키웠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수능날. 모든 순간이 그 집에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준호가 어릴 때 키재기 하던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150cm야. 하면서 좋아하던 10살 준호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참 예뻤어요. 준호가 대학 입학 발표 나던 날 우리 셋이서 베란다에 나가 석양을 보며 소주 한 잔씩 했던 기억이 나요. 아들, 축하한다. 고생 많았어. 남편이 준호 어깨를 토닥이며 했던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로부터 1년 뒤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 지킬게. 23세 아들이 그렇게 말해줬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5년이 지났어요. 준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회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 회사가 강북이라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일단 회사 근처에서 살게. 그래, 그래야지. 매일 2시간씩 출퇴근하면 몸이 남아나질 않지.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이 자기 생활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주말마다 집에 와서 밥 먹고 빨래 가방 들고 가고 그랬어요.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최고야. 회사 근처 식당은 다 맛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밥 2그릇씩 먹던 아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점점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엄마, 이번 주는 회식이야. 엄마, 다음 주는 야근이야. 엄마, 주말에 워크숍 가야 해. 이유는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해했어요. 그래, 회사 생활이 원래 그런 거지. 엄마도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냉장고에 준비해둔 반찬들이 상하는 걸 보면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준우야, 엄마가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갈 수 있어? 엄마, 이번 주 토요일은 회사에서 팀 빌딩이 있어서. 다음 주는 어때? 그래, 다음 주. 다음 주가 왔어요. 금요일 밤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 급하게 출장 가게 됐어. 병원은 혼자 가도 괜찮지?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네, 아들이 바빠서요. 허리 상태가 좋지 않으시네요.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분들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가족분들의 도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가족이 있긴 한 걸까? 그날 저녁 미역국을 끓였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혹시 퇴근하고 들를까 싶어서요.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어요. 밤 11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야근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잘게 잘 자.
미역국은 식었고 저는 혼자 한 그릇을 먹었어요. 남은 국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걸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준호는 점점 더 바빠졌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집 안은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저 혼자 사는데 32평이 필요할까요? 거실은 텅 비어 있고 준호 방은 문이 닫혀 있고.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신체화된 거예요. 가족분들과 대화 많이 하시고 혼자 계시지 마세요. 응급실에서 나오면서 준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새벽 2시였어요. 준호야.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새벽에. 아니 그냥. 엄마가 오늘 응급실 갔다 왔어. 뭐? 응급실? 지금 괜찮아? 응, 괜찮아. 큰 거 아니래.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어서. 주말에 갈게. 꼭 갈게.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어둡고 차가웠어요. 불을 켜고 보일러를 틀었어요. 하지만 집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그 주말 준호는 오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 회사에서 급하게 일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 주에는 꼭 갈게.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어요. 또 쓰다가 지웠어요. 결국 이렇게만 보냈어요. 그래. 일 잘하고. 그날 저녁 저는 달력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준호가 집에 온 게 딱 2번이었어요. 2번. 아,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 겨울이 유난히 추웠어요. 난방비 고지서가 나왔는데 거의 3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살면서 이 난방비를, 관리비도 부담이었어요. 혼자 사는데 매달 40만 원씩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이 너무 외로웠어요. 준호 방문을 열어보면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 먼지가 쌓이고 침대는 차갑고. 내가 왜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걸까?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 네, 어느 동 몇 호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손이 떨렸어요. 30년을 산 집을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자. 작은 집으로 가서 관리하기 쉽고 따뜻한 곳에서 살자. 부동산 아저씨가 다음날 왔어요.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할머니께서 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아드님은 아시나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얘기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어요. 일주일 후 집을 보러 온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신혼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와,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네요. 베란다에서 보이는 뷰도 좋고요. 여기서 아이 키우면 좋겠어요, 여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30년 전에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보, 여기서 준호 키우자. 학교도 가깝고 공원도 있고. 부부가 돌아가고 저는 베란다에 섰어요. 저 멀리 산이 보이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야. 그날 밤 준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응, 뭔데? 집을 팔려고 해. 뭐?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관리비도 부담되고. 엄마,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도와준다고? 준호야, 너 언제 집에 왔니? 지난 6개월 동안 2번 왔어. 2번. 엄마, 회사가 바빠서 그런 거잖아.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엄마가 결정한 거야. 작은 집으로 옮겨서 엄마 혼자 편하게 살려고. 엄마 괜찮아. 엄마 결정이니까. 다음 주에 계약하기로 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계약은 금방 끝났어요. 젊은 부부는 정말 좋아했고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삿날을 한 달 뒤로 잡았어요. 한 달 동안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준호 어릴 때 옷들이 나왔어요. 돌 때 입었던 한복, 초등학교 운동회 때 입었던 체육복. 이걸 왜 아직도 갖고 있었을까?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작은 상자에 담아서 따로 보관했어요. 준호 방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일기장이었어요. 오늘 엄마가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때 그 아이는 어디 갔을까? 이삿날 일주일 전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이삿날 4월 15일이야. 혹시 그날 시간 되니? 답장이 한참 후에 오더군요. 엄마, 그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미안. 그래,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말했어요. 이삿날 전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거실, 부엌, 준호방, 제 방, 화장실, 베란다. 30년의 기억이 모든 공간에 있더라고요. 안녕.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삿날 아침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왔어요. 할머니, 짐이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네.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사실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30년치 짐을 작은 원룸으로 다 가져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짐을 다 싣고 나니까 집이 텅 비었어요. 벽에 못자국만 남고 거실에 햇빛만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준호? 문을 열었어요. 엄마. 준호가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면서요. 왔구나. 엄마, 회의 취소됐어. 그래서 왔어. 저는 웃었어요.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표정으로요. 들어올래? 준호가 현관에 섰어요. 하지만 신발을 벗지 않더군요. 엄마 집이. 응, 다 비웠어. 이제 남의 집이야. 엄마, 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정말 미안해. 뭐가? 그동안. 엄마한테 잘 못해줘서.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혼자 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다 이해해. 아니야, 엄마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문턱을 넘지는 못했어요. 엄마, 나. 들어가고 싶은데. 응? 들어가면. 오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또 회사에 늦고 그러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여전히 들어올 수 없구나. 30년을 함께 산 이 집에 마지막 순간에도 들어올 수 없구나. 준호야, 응, 엄마. 괜찮아. 안 들어와도 돼. 엄마 진짜 괜찮아. 너는 내 인생이 있고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는 거니까. 준호가 울먹였어요. 엄마, 새 집 주소 알려줘. 내가 자주 갈게. 자주? 응, 이번엔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꼭 갈게. 한 달에 한 번. 예전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했을 숫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 그럼. 기다릴게. 엄마 밥은 먹고 가. 근처에서 같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 회사 가야지. 엄마는 새 집 가서 정리하고. 엄마. 괜찮아 진짜.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이었어요. 마른 등뼈가 손에 닿았습니다. 이 아이도 혼자 많이 외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준호가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4살 때 넘어져서 울면서 달려오던 아이가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등으로 문에 기댔어요. 후.
긴 한숨이 나왔어요. 새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입니다. 12평. 30년 살던 32평에서 12평으로 줄어든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늑했어요.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보였고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혼자 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 첫날 밤 저는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였어요. 30년 만에 새 집에서 혼자 먹는 첫 저녁이었어요. 라면이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슬퍼서, 후련해서, 외로워서 다 섞여 있었어요. 라면을 한 젓가락 먹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도 나쁘지 않네. 다음 날 아침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젯밤 잘 잤어? 새 집은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 마.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 같이 점심 먹자. 그래. 토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청소를 하고 작은 식탁을 닦았어요.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후 1시 약속 시간이었어요. 1시 10분, 1시 20분.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미안 급하게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 갈게. 그래.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을 보았어요.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도 해놓긴 해야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 새 집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준호는 그동안 3번 왔어요. 3번. 예전보다는 많이 온 거죠? 6개월에 2번에서 3번으로 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면 좋고 안 오면 그것도 괜찮아요. 대신 저는 제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해요. 단골 빵집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어요.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에 가요. 허리가 안 좋아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네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준호가 올까봐 집을 비우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껏 나가요. 순이야, 오늘 영화 보러 갈래? 좋아. 극장에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순이야,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것 같아. 친구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기다리지 않아요. 대신 살아가요. 지난주에 준호가 왔어요. 이번에는 예고 없이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나야. 오늘 온다고 안 했잖아.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준호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문턱을 넘어서 들어왔어요. 엄마, 집이 아늑하네. 혼자 살기 딱 좋겠다. 그래, 좋아. 엄마, 밥 먹었어? 아직. 그럼 나가서 먹자. 내가 살게. 밖에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준호가 고기를 구워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많이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뭔가 슬퍼 보였는데. 엄마가? 응. 미안해, 엄마. 그동안 엄마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내 인생을 살았을 뿐이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엄마는 외로웠잖아. 외로웠지. 근데 그게 내 책임은 아니야. 엄마. 준호야, 엄마도 이제 알았어. 내가 너무 내게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내 외로움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 근데 그건 내 몫이 아니더라. 엄마는 엄마 스스로 행복해야 하는 거더라.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엄마한테 못된 아들이었어. 아니야. 넌 좋은 아들이야. 다만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거야. 그날 밤 준호가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올 수 있으면 와. 없으면 괜찮아. 아니야, 꼭 올게. 그래.
준호가 돌아서서 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 오든 안 오든.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자식을 기다리면서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 평생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행복하면 자식도 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던 제 아들이 이제는 문턱을 넘어 들어와요. 왜일까요? 제가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외로움을 내가 책임져야 해. 그런 무언의 압박을 내려놓으니까 그 아이도 편하게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가끔 외롭습니다. 혼자 저녁 먹을 때,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때, 밤에 잠들기 전.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견뎌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견뎌내다 보면 어느새 외롭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자식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드시다면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나가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우리 서로 힘이 되어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어머니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다림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어떤 이별은 문 앞에서 끝났고 어떤 삶은 그 문을 닫은 뒤에 시작됩니다.